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와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는 덴버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패를 끊어내고 나선 서부 원정이었는데 강팀들 상대로 선전하긴 했지만 원하는 다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케이드 커닝햄이 덴버 원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생기며 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이비와 벅스, 킬리안 헤이즈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세크는 6월에 패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에 이미 25점 차의 리드를 허용한 경기였고 후반에도 모멘텀을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팍스가 야투 성공률 10%에 그치며 극도로 부진했고 머레이의 야투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로테이션 조정 이후 벤치로 내려간 허터가 살아날 기미를 보였고 베젠코프와 에드워즈 등 기회를 받은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전 6월전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한 디에런 팍스가 심기일전하여 나설 것이기에 백코트 수비가 떨어지는 디트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 듀런이 있긴 하지만 스튜어트의 공백 이후 프론트코트도 불안한 디트기에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사보니스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세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올랜도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는 애틀을 잡고 동부 컨퍼런스 4위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트레 영과 머레이 등 올스타 백코트 듀오를 앞세운 애틀랜타의 4쿼터 추격에 고전하며 연장으로 간 경기였는데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최근 동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는 파울로 반케로가 35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매치업을 폭격했고 오케케는 바그너의 공백을 수비로 메웠습니다. 해리스와 펄츠가 빠진 백코트에는 휴스턴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댈러스 원정에서 패하며 2위권 팀들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드워즈가 36득점 10리바운드로 활약하며 주전 구간을 이끌었고 리드와 알렉산더 워커 등이 벤치에서 분전했지만 콜리와 맥다니엘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그로 인해 오클과 덴버 등의 추격권에 있기에 이번 원정 승리가 간절합니다. 올랜도는 바그너와 해리스, 웬델 카터와 펄츠 등 9인 로테이션을 이루는 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타제와 반케로 등이 프론트코트에 나설 텐데 타운스와 고베어, 리드의 높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치업으로 나설 휴스턴을 경기 내내 공략할 에드워즈의 존재감도 빛날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뉴욕과 포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워싱턴 원정을 승리하며 기분 좋은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 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로 평가받던 바렛과 퀴클리 등 스윙맨 자원들을 정리하며 아누노비를 영입했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수비 지표가 더 좋아졌고 아누노비의 지원 속에 랜들이 공격적으로 상대 페인트 존을 공략 중입니다. 브런슨과 조시 하트 등 빌라노바 동문의 활약도 꾸준합니다. 포틀은 브루클린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3쿼터를 압도당하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4쿼터 경기를 타이로 만들었고 연장에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사이먼스가 38득점 11어시스트로 더블더블에 성공하며 팀 오펜스를 이끌었고 그랜트도 27득점으로 뒤를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진하던 샤프가 벤치에서 20득점 이상을 해주며 살아날 조짐을 보인 것이 팀에는 큰 수확입니다. 포틀랜드는 에이튼의 결장에도 사이먼스와 핸더슨, 샤프 등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백코트 자원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가 랜드를 경기 내내 제어하기 어렵고 브런스의 볼핸들링을 방해할 에이스 스타퍼도 없습니다. 뉴욕이 전력의 우위 속에 최근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뉴욕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댈러스와 멤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는 미네소타를 잡고 선두권과 격차를 더 줄였습니다. 돈치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던 단테 엑섬이 부상으로 다시 빠진 경기였지만 4쿼터 막판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나란히 39분을 소화한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가 30득점 경기를 하며 주전 구간의 우위를 이끌었고 파웰과 존스 주니어 등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샷으로 제공권의 열세를 최소화했습니다. 윌리엄스가 벤치로 내려가 벤치 경쟁력이 올라온 것도 인상적입니다. 멤피스는 피닉스 원정에서 4쿼터 엄청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쿼터 시작 시점에 11점 차로 뒤지고 있었기에 패색이 짙던 경기였는데 자렌 잭슨 주니어와 베인을 앞세워 대역전극을 일궈냈습니다. 모란트가 빠진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스마트와 윌리엄스 주니어 등의 득점 지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댈러스는 리그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백코트 듀오인 돈치치와 어빙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와 모란트, 베인이 나설 매치업 상대로 댈러스의 백코트가 야투율 난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볼핸들러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 흐름을 방해할 것이고 모란트와 잭슨 주니어가 주전 구간에서 득점을 이끌 멤피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디비전 리더이자 라이벌인 클리퍼스를 잡고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전반 꾸준하게 리드를 내준 경기였는데 후반 경기력이 살아나며 대어를 잡았습니다. 프린스가 결정적인 3점포를 비롯해 자유투 2개를 성공하며 클러치를 지배했고 데이비스와 르브론의 활약도 꾸준했습니다. 그러나 다빈 햄의 선수 기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토론토는 골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한 RJ 바렛이 37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퀴클리가 어시스트 10개를 배달했습니다. 퀴클리에게 볼핸들러 자리를 내주고 공격에 집중하는 반즈도 꾸준하기에 충분히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인업 조정 속에 벤치로 내려간 슈로더를 비롯해 벤치 베테랑들의 활약도 좋습니다. 홈타운 보이인 바렛을 비롯해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퀴클리를 영입한 이후 토론토의 경기력이 살아나건 사실이지만 시아캄이 수비에서 데이비스를 제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러셀의 복귀로 인해 볼핸들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우드와 프린스 등 롤플레이어들도 역할을 하는 레이커스의 연승을 노릴 만합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